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목소리가 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모쪼록 들으시는데 불편함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 목이 마틴 같다라는 게 아니죠. 이재명이 지금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이거 뭐 명나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상이 됐던 것처럼 명나라가 지금 마틴이 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이 건너야 되는 두 가지의 큰 산이 있다. 하나가 이제 이화영이고 두 번째가 이화영이다라는 겁니다. 말장난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이라고 하는 산을 건너야 되는데, 야, 이거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을 사면에 주자니 이화영과 공범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고, 이화영을 사면을 안 하고 그냥 쌩까고자 하니 이화영이 어떤 폭로를 할지 너무 두렵고,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 선택지가 없는데 둘 다 지금 최악의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길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가 이제 극단 선택이라고 하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게 이재명이죠.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백정화 씨한테 백정화가 뭔데? 백정화가 이화영의 와이프입니다. 살다 살다가 제가 이화영의 와이프 이름까지 알고 있어야 되네요. 이 백정화 씨가 정말로 경찰한테 신변 보호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파워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재명이가 최악의 결과를 나오게 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남아 있을까? 세 번째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을까? 안 만들면 이상한 사람일 것 같거든요. 하루빨리 진짜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단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 이제 G7이 전부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명백하게 그냥 팩트만 놓고 몇 가지만 보더라도 외교 참사의 연속이었다.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다. 내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문재인이처럼 그냥 잠이나 그냥 자고 있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괜히 그냥 막 싸돌아다니면서 제대로 그냥 대화도 못 듣는데 zel렌스키한테도 무시당해. 뭐 호주 총리한테는 무슨 뭐 이상한 뭐 개그 쳤다가 뭐 반응도 제대로 없어. 겨우겨우 해가지고 친구랍시고 만난 게 누구였습니까? 룰라. 완전히 그냥 사회주의자 좌익이라고 불리는 포퓰리즘 진짜 그것 때문에 브라질을 갖다가 골로 보냈다는 평가를 받는 룰라. 뭐 지랑 잘 맞기는 잘 맞겠지. 대한민국을 골로 보내는 거랑 브라질 골로 보내는 거랑 비슷할 테니까 포퓰리스트라는 것도 비슷하고 만나가지고 막 얼마나 막 기쁜지 막 감동에 막 겨워가지고 팔짱도 끼려고 하고 막 등에다 손까지 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입니다. 트럼프와 정상회담 했습니까? 한다고 그냥 막 온갖 설레발은 그냥 전국에 있는 설레발 다 모아온 것 같은데 설레발만 치든지 정상회담도 못했어요. 이시바랑 트럼프는 정상회담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이란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슈가 그리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있는 것인데 세 가지 중요한 사안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금 취한 스탠스를 보십시오. 미중 갈등일 때 같은 경우는 미국 가서 땡큐 중국 가서 땡큐 이재명식으로 미국 가서 쉐쉐 중국 가서 쉐쉐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이시마는 만나고 이재명은 쌩까버려잖아요. 그리고 또 이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당연히 맞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메시지가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너네 이란 무조건 항복해. 야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항복해 이런 메시지 내고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상 이란 편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zel렌스키한테 정상회담도 못했죠. 이래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국외적으로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국격 훼손인 거예요. 국내만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 있으면 또 뭐 정상이냐?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국내에 있으면 대법관 지금 한 30명으로 늘리겠다라고 하죠. 법안까지 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결정적으로 자기의 사법 리스크 이 사법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 자체가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도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자체가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랑 어떻게 도대체 트럼프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화영 재판은 결론이 났어요. 7년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나왔죠. 대법원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화영이가 800만 달러 그런 식으로 한 거, 그 누구 위한 거다? 이재명 위한 거다. 이재명 방북비를 위한 것이다.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경기도 부지사가 경기도 지사 모르게 800만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북한이랑 그런 식으로 쇼부를 친다?
미쳤습니까?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이재명이가 그걸 몰랐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 이화영이는 벌써 극단선택 당했을걸요. 야, 니까짓 게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꾸며서 나를 곤란하게 찍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보십시오. 이화영이가 재헌절을 맞이해가지고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뭐 헌법을 기념해가지고 반헌법주의자 이재명 골로 보내겠다 그런 내용은 당연히 아니었고 헌법의 그 내용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나를 좀 사면해 달라, 나 좀 풀어 달라라고 하는 서명 운동하는 거를 갖다가 올려놨거든요. 대놓고 이거는 뭐예요? 협박이죠. 이재명 너가 내가 너한테 보고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너 자체가 지금 유엔 제재 위반이 되는 것이고 너 골로 가게 되는 것인데 나는 죄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인데 네가 나를 사면 안 시켜? 네가 나를 배신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애써 물론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자극이라면서 거리를 두고 선긋기 대상일 뿐 사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화영이는 평화부지사, 경기도 부지사였습니다. 경기도 부지사였던 사람이 경기도 지사의 내용을 모를까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얘가 지금 한 60 몇 살 되거든요. 그러면 7년 8개월 살면 70살이 넘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화영이가 절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도 자기와 관련된 논란 때문에 골로 가려고 했다가 자기가 입을 막아줌으로써 아니 입장을 바꿈으로써 이재명이가 살았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였죠. 이재명 한번 만나달라. 내가 뭘 했으니까 이렇게 대속을 했으니까. 대속이 뭐예요? 죄를 대신 짊어졌다. 이재명 만나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에 대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어떻게 나에 대해 가지고 이 뭐 사면을 할 것인지. 그때 뭐 사면은 안 되겠지만 당연히 뭐 이재명은 그때도 뭐 사실상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이미 협박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인간이 지금이라고 협박을 못 할까요? 민주당이 겉으로는 저렇게 센 척을 하지만 대번에 이번에 박균택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박균택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적으로 국민의힘도 사면할 대상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문의까지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막거래하자. 야, 국민의힘 뒤쪽에 좀 사면할 사람이 있지 않아? 너네도 조금 정하고 우리 좀 이화영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고양하자. 이렇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근데 문제가 국민의힘 쪽에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 대상이 딱히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이슈만큼은 지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박균택이가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박균택이가 민주당의 지금 법률위원장인데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조작됐대요. 도박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키고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한창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 끝난 지금 시점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인간이 법률위원장이에요. 대법원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위원장이라는 이 미친 인간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조작됐어. 이따위 지금 소리 나고 앉아 있으니까 대법관을 갖다가 30명으로 늘려서 대법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이 잡것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친 인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들한테 표를 갖다가 우리가 줘가지고 이런 인간들이 지금 자리 취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거 뭐라고 하겠냐고요. G7 가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하는 거를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절반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아니지. 니들이 책임을 져야지. 제명인의 마을에 사는 애들이. 한번 두고 보자고요. 과연 민주당이 저렇게 이화영을 가만히 둘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화영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구제해달라고 나서고 있는데 사면을 진짜로 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랑 이화영이 공범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데 사면하면 공범이고 사면 안 하면 이화영이 폭로해서 이재명 골로 가고 과연 둘 중에 뭐를 선택할까? 제가 보기엔 세 번째 옵션 극단 선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봅니다. 정말 제 얘기가 과장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라 꼴이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망신당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국내는 그러면 또 정상이냐? 국내는 지금 망신당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참담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